친구와의 점심 약속,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혹은 연인과의 데이트. 약속 장소에 도착해 시계를 봅니다. 약속 시간 정각. 하지만 상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1분, 2분. 그리고 정확히 5분이 지났을 때 멀리서 아주 태연하게 혹은 적당히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걸어오는 그 사람. 미안, 차가 좀 막혔네. 엘리베이터가 늦게 와서. 이런 일이 한두 번이라면 사고입니다. 하지만 매번, 정말 매번 미묘하게 5분에서 10분 사이를 늦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30분을 늦으면 화라도 크게 내겠는데 5분은 화를 내기엔 내가 너무 속 좁은 사람 같고 그냥 넘어가기엔 매번 기다리는 내 시간이 아까워 입안이 씁쓸해지죠. 오늘은 이 기묘한 5분 늦가기들의 심리를 파헤쳐 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게으름이나 시간 관리 능력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 짧은 5분이라는 시간 안에는 상대를 내 발 아래 두려는 은밀한 권력, 게임과 나만의 질서를 고집하려는 무의식적 저항이 숨어 있습니다. 인류학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기다림은 명확한 서열을 상징합니다. 왕은 신하를 기다리게 하고 의사는 환자를 기다리게 하며 면접관은 피면접자를 기다리게 하죠. 즉, 누군가를 기다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관계에서 더 가치 있고 바쁜 사람이라는 무의식적 우월감을 제공합니다. 심리적 우위 점학이 매번 5분씩 늦는 사람들은 약속 장소에 미리 가서 기다리는 행위를 자존심 상하는 일 혹은 패배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도착해 휴대폰을 보며 상대를 기다리는 자신의 모습이 간절해 보이거나 한가해 보이는 것이 싫은 것이죠. 상대의 시간 통제 내가 5분 늦음으로써 상대방은 그 5분 동안 나를 생각하고 나를 기다리며 오로지 나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비록 부정적인 방식일지라도 상대의 시간과 감정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들은 기묘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들에게 5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이 관계의 속도를 결정한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약속 시간은 세상이 나에게 강요하는 규율이자 억압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요구에 직접적으로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은근한 방식으로 거부감을 드러내는 수동적 공격성 패시브 어그레시브너스를 가집니다. 무의식적 저항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은 타인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의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출발 직전에 갑자기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불필요한 물건을 챙기며 의도된 지체를 만들어냅니다. 자율성의 증명 5분 늦게 도착함으로써 나는 당신이 정한 시간표대로만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려 합니다. 약속을 어기지는 않으면서도 완전한 지각은 아님, 완벽하게 지키지도 않음으로써 순응하지 않음 자신의 자율성을 보존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인 셈입니다. 결국 이들의 지각은 상대를 향한 공격이라기보다 나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다는 자아를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방어 기제가 타인에게는 소중한 시간을 갉아먹는 민폐가 된다는 사실이 이 실록의 비극이죠. 이들의 머릿속 시계는 일반적인 시계와 다르게 흐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계획 오류 플래닝 팰럿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일을 마치는데 필요한 시간을 실제보다 훨씬 짧게 잡는 경향을 말합니다. 마찰이 없는 세계 이들은 이동 시간을 계산할 때 신호등에 한 번도 걸리지 않고 주차 공간이 바로 있으며 엘리베이터가 내 층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를 가정합니다. 즉, 세상의 모든 변수가 나를 위해 완벽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자기중심적 낙관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죠. 시간에 대한 전능감, 5분이면 준비 다 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욕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유능함을 증명하려다 보니 결국 매번 그 5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지각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이들에게 5분은 부족한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유능함을 시험하는 마지막 보루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의 대가는 고스란히 기다리는 상대방의 몫이 됩니다. 의외로 많은 5분 늦가기들이 마감 직전에 스릴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느릿느릿 행동하다가 약속 시간이 임박해서야 뇌가 깨어나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이죠. 시간의 자극제 일찍 준비해서 여유롭게 도착하는 것은 이들에게 너무 지루하고 평범한 일입니다. 하지만 5분 늦을 것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신들린 듯한 속도로 준비하고 운전해서 단 5분만 늦게 도착했을 때
이들은 일종의 정복감을 느낍니다. 역시 난 위기에 강해. 라며 스스로를 대견해야 하는 기괴한 성취감이죠. 수동적 저항의 쾌감. 억압적인 스케줄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지각하지 않는 혹은 미묘하게만 늦는 선을 타는 행위는 세상의 규칙을 살짝 비껴가는 짜릿한 반항의 카타르시스를 제공합니다. 결국 이들에게 지각은 잘못이 아니라 지루한 일상을 깨워주는 하나의 익스트림 스포츠와 같습니다. 상대방이 겪는 짜증은 이슬을 넘치는 게임의 배경음악 정도로 취급되기 일쑤입니다. 왜 이들은 30분이 아니라 하필 5분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치밀하고 명확한 심리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5분은 화를 내기엔 민망하고 이해하기엔 짜증나는 최적의 회색지대이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면죄부 30분을 늦으면 무책임한 사람이 되지만 5분을 늦으면 바쁜 사람이나 실수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 5분이라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평판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상대방보다 우위에 서는 통제권을 누립니다. 상대의 반응 검열. 만약 상대방이 5분 늦은 것에 대해 불쾌함을 표시하면 이들은 즉시 겨우 5분 가지고 너무 예민한 거 아냐? 라며 상대를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세웁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서적 가스라이팅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상대방의 성격 결함으로 뒤집어 씌움으로써 관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오려는 수법이죠. 이들에게 5분은 상대방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리트머스 종이입니다. 내가 5분을 늦어도 허허실실 웃으며 넘기는 상대를 보며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내가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는 존재구나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5분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무시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경제학의 화폐 자본이 있듯 인간관계에는 신뢰 자본 트러스트 캐퍼털이 존재합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는 행위는 이 자본을 쌓는 가장 기본적인 입금 행위입니다. 반면 매번 5분씩 늦는 것은 이 계좌에서 조금씩 잔고를 빼내는 미세 배신과 같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실망 30분. 지각은 큰 사고처럼 느껴져 한 번의 사과로 해결될 수 있지만 매번 반복되는 5분 지각은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나를 이 정도 깊이로만 생각하는구나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예측 불가능성의 스트레스. 상대방은 당신을 만날 때마다 오늘도 늦겠지? 라는 불쾌한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합니다. 관계에서 예측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것은 심리적 안정감이 무너진다는 뜻이며 이는 곧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나 친밀감이 불가능해짐을 의미합니다. 결국 5분 늦는 사람들은 자신의 짧은 여유를 위해 상대방의 정서적 에너지를 담보로 잡고 있는 셈입니다. 쌓이는 건 지각자의 도파민이지만 깎여나가는 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입니다. 5분 지각자들의 가장 불편한 진실은 그들의 무의식 속에 특권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행동으로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의 현재 작업 흐름과 기분이 당신의 기다림보다 더 중요하다. 자기중심적 가치 산정. 이들은 출발 직전 마지막으로 이메일 하나 더 보기, 방금 생각난 물건 챙기기 같은 자신의 욕구를 약속 시간보다 우선순위에 둡니다. 이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당신과의 약속보다 더 가치 있다는 오만한 판단이 무의식 중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적 존재라는 착각. 나는 바쁘니까,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니까 라는 말로 자신에게만 유독 관대한 규칙을 적용합니다. 모든 사람이 시간을 지키기로 약속한 사회적 계약에서 자신만은 살짝 예외가 되어도 괜찮다는 이 심리는 사실 아주 세련되게 포장된 이기심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들에게 타인의 시간은 무료이거나 무한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존중은 타인의 시간을 나의 시간만큼 유한하고 소중한 자산으로 대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5분 늦는 사람들은 자신이 매우 예의 바르고 미안해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각하는 순간의 죄책감을 견디기 위해 뇌가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는 기막힌 서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노력의 서사.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빨리 준비했어. 오면서도 계속 시계를 보며 마음 졸였어. 이들은 과정에서의 심리적 고통을 사과로 치환합니다. 내가 마음 졸였으니 상대방의 기다림에 대한 보상은 이미 충분히 했다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이죠. 상황 탓하기의 달인 신호등, 엘리베이터, 갑작스러운 전화 등 외부 요인을 끌어와
자신의 도덕적 책임을 희생시킵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상황이 나를 늦게 만들었다는 서사는 반복되는 지각 앞에서도 이들이 뻔뻔함 혹은 당당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방패가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미안해하는 마음보다 중요한 것은 늦지 않으려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한두 번은 위로가 되지만 반복되면 상대의 지능을 무시하는 기만적인 소음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사회생활에서 딱 5분 늦는 습관은 그 사람의 모든 성과를 가려버리는 강력한 부정적 후광 효과 네거티브 헤일로 이펙트를 만들어냅니다. 일을 아무리 잘하고 성격이 좋아도 매번 늦는다는 사실 하나가 그 사람의 전문성 전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독이 됩니다. 디테일의 부재로 낙인 비즈니스 파트너나 상사는 5분 늦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 약속 하나 못 지키는 사람이 프로젝트의 세밀한 부분인들 제대로 챙기겠어?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업무 전반의 불성실함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기회에 손실 사람들은 중요한 정보나 핵심적인 기회를 제안할 때 변수가 없는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5분 지각자는 늘 리스트의 뒷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본인은 왜 기회가 오지 않는지 의아해하겠지만 원인은 바로 그 사소한 5분에 쌓인 신뢰의 부채 때문입니다. 전문가로서의 브랜드는 화려한 포트폴리오보다 정각에 나타나는 안정감에서 시작됩니다. 5분 지각은 스스로를 유능한 인재에서 관리가 필요한 인물로 격화시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왜 그들은 약속 장소로 향해야 하는 정해진 시간에 현관문을 나서지 못할까요? 여기에는 전환 불안, 트랜지션, 앵자이어티라는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안전지대의 관성 지금 집에서 편안하게 유튜브를 보거나 내 책상에서 익숙한 업무를 하는 상태를 끊어내는 것 자체가 뇌에게는 일종의 스트레스입니다. 5분만 더 이 안락함을 누리고 싶다는 유혹, 즉 상태의 전환에 따르는 불편함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발동하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의 저주 출발 직전. 꼭 이것만 마저 하고 이것만 치우고라며 사소한 일을 끼워 넣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타인의 세계로 편입되기 전 자신만의 통제권을 끝까지 유지하려는 최후의 발악입니다. 그 5분 동안 그들이 하는 일은 대개 인생에 그리 중요하지 않은 잡무들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머뭇거림을 통해 그들은 세상의 요구 약속 시간보다 나의 욕구 5분 더 머물기가 더 우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묘한 심리적 위안을 얻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반복되는 5분 지각은 일종의 미세 공격 마이크로 어그레션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대놓고 욕을 하거나 화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은근하고 반복적인 방식으로 상대를 무시하고 가치를 폄하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감정 소모 유발 기다리는 사람은 정각부터 5분 사이 짧지만 강렬한 정서적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안 오나? 사고 났나? 나를 무시하나? 아, 또 늦네. 이 5분간의 스트레스는 만남의 질을 떨어뜨리고 상대방의 인지 자원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비대칭적 관계의 강요. 내가 조금 늦어도 당신은 나를 기다려줄 사람이라는 전제는 관계의 평등을 파괴합니다. 지각자는 갑의 위치를 점하고 기다리는 자를 을의 위치로 밀어넣는 행위를 5분마다 반복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각하는 사람들은 고작 5분인데 뭘 그렇게 예민해? 라고 항변하지만 그 5분은 상대방에게 당신은 내게 우선순위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매번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공격이 누적될 때 관계의 기초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만성적인 5분 지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알람을 일찍 맞추는 것 이상의 인지적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뇌가 인식하는 약속 시간의 정의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15분의 버퍼 설치 약속 시간 15분 전을 나만의 정각으로 설정하세요. 15분 일찍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해도 정각에 도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생깁니다. 일찍 도착해 남는 시간은 상대에게 선심 쓰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불안을 잠재우고 여유를 확보하는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전환의 의식화 출발 직전. 이것만 마저 하고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이 자신의 통제 욕구임을 인지하고 즉시 멈추는 연습을 하세요. 잡무를 끝냈을 때의 작은 성취감보다
약속을 지켰을 때 얻는 커다란 신뢰가 당신의 인생에 훨씬 이롭다는 것을 뇌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정체성의 변화 자신을 바빠서 어쩔 수 없이 늦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 타인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격조 있는 사람으로 재정의하세요. 정체성이 바뀌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기다려주는 당신의 너그러움이 때로는 상대의 지각 습관을 강화하는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5분 지각에 지쳤다면 이제는 건강한 경계선을 세워야 합니다. 수동적 수용 멈추기. 상대가 5분 늦게 나타났을 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대화를 시작하지 마세요. 기다리는 동안 내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어 라고 당신의 감정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예고된 출발 약속 시간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다리지 않고 다음 일정을 진행하거나 자리를 뜨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나는 10분 이상은 기다리지 않아 라고 미리 공지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세요. 당신의 시간이 공짜가 아님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 상대의 무의식적 무시도 멈추게 됩니다. 약속의 재평가. 만약 진지한 대화와 단호한 대처 후에도 상대의 5분 지각이 계속된다면 그 관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할 때입니다. 나를 5분씩 기다리게 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도 당신을 뒷전으로 밀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매번 미묘하게 5분씩 늦는 사람들의 심리실록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고작 5분일지 모르지만 그 시간은 한 사람의 인생관과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농축된 결정체입니다. 5분을 늦어 얻은 작은 주도권과 짧은 여유는 달콤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당신이 지불하고 있는 것은 다시는 복구하기 힘든 타인의 신뢰와 당신 자신의 품격입니다. 정각에 도착한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맞추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을 존중하며 우리의 약속을 내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무언의 약속입니다.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비싼 선물을 준비하는 것보다 약속 장소에 5분 먼저 도착해 정갈한 마음으로 상대를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매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시계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쳇바퀴 같은 지각의 굴레에서 벗어나 정각의 당당함이 주는 평온함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5분이 타인에게 상처가 아닌 선물이 될 때 당신의 관계는 비로소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간과 사람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성 탐구소였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했던 5분 지각러는 누구였나요? 혹은 지각 습관을 고치기 위해 여러분이 시도했던 성공적인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의 시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탐구해주세요. 감사합니다.